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23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36일 차네요. 2036일 차요? 2036일입니다. 네, 오늘 251페이지에 세계 미래 보고서, 그쵸? 251페이지에 건강 수명을 이제 나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252에 암, 심장병, 치매보다 노화를 공략한다. 이런 질병보다도 노화를 공략한대요. 한번 볼게요. 안티에이징은 과학 분야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다. 이 분야는 오랫동안 사기꾼이나 가짜 의사들과 연계되어 있었다. 과학자들에게는 장수 약품을 기초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노화의 패러다임은 단순하고 일관되어 있다. 서로 다른 유전자와 단백질을 다루는 모델, 유기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노화의 신호를 유도하거나 역전하는 분자 메커니즘을 차차 밝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이 인간에게 작용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분명 유익한 연구들이 있었다. 많은 약품 후보 중 다수는 면역 질병 또는 정신질환의 치료약으로 시장에 나와 있다. 이 약품들은 일관되어 노화 관련 질병들의 진행을 늦추고 초파리와 선충류 쥐의 수명을 늘려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인체 실험은 아직 멀어 보인다. FDA가 노화 분야를 제약 개발의 정식 목표로 인식하지 않는 한 연구자들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할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2015년에 들어 FDA는 인간의 수명을 최대 40% 늘리고 노화 관련 질병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약품에 관해 3,00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험하겠다는 과감한 제안을 승인했다. 어, 탐이라고 불리는 탐, 이라 불리는 이 실험은 이중 맹검 방식, 그러니까 다중센터 실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실험의 목적은 노화를 질병으로 취급해 이를 약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실험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노화를 약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노화 연구재단의 과학 책임자인 스티브 오스타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획기적인 것이며 어쩌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식품을 가지고 지금 건기식을 가지고 대체의학식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할 수는 좀 없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근데 타미는 임상 시험 영역에서 특이한 경우다. 특이한 경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 대학의 나르 바르질라이 박사가 이끄는 타미 실험은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타미 실험은 오로지 학계의 아이디어이며 비영리 기관인 미국 노화연구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만약 이 약이 인간에게 효과가 있다면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초의 장수 약품이 될 것이며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영약이 되겠지만 팀원 중 누구도 돈을 벌지는 못할 것이다. 임상 시험의 대상인 메트포르민은 한 알에 몇 센트에 불과한 일반 당뇨병 약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생리, 생, 생리 인구 통계학자이며
타미 연구팀의 일원인 스튜어트 올샨스키 박사는 그것이 노화와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이 아이디어는 가장 큰 사망 원인인 암, 심장병, 치매를 공략하는 대신 노화를 공략하는 것이다. 타미는 수십 년에 걸친 노화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노화 연구는 대부분 생명이 짧은 초파리, 선충류, 지와 같은 모델, 유기체를 대상으로 한다. 과학자들은 개체의 유전자를 수정해 수명과 건강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으로써 노화를 가져오는 분자의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분야에서는 노화 과정의 이론적 체제를 굳건히 구축했다. 노화의 추축이라고 부르는 이론적 체제에는 신진대사, 스트레스 반응, 염증, 줄기세포 품질과 단백질의 향상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노화의 주축에는요, 그러니까 전체 이론적인 체제는, 그러니까 어쨌든 신진대사가 유연하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연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요번에도 누가 이제 그 건강 때문에 질문을 하셨어요. 그쵸? 이제 어떤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막힌 부분에서 누가 질문을 하셨을 때 선생님께서는 오버드라이버, 유스 스팬, 봄포물러, 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지금 세 가지밖에 안 나는데, 뭐 이런 거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신진대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막힌다는 거는 그 주변하고 이게 대사가 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되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처방을 해주셨는데, 1년 정도 먹으면, 당장 한 번에 먹고 탁 좋아진다가 아니잖아요. 1년 정도를 꾸준하게 먹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신진대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진대사가 안 돼요. 그죠? 천천히 늦어지고 경락도 경직이 되고 이제 막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히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 거고, 여기는 줄기세포 품질이래요. 저희는 뭐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오메가3도, 아, 그렇겠네요. 순환이 돼야 되니까. 오메가3, 마린 오메가 먹으면 되겠다. 그쵸? 뭐,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예. 그분이, 이제 그 막히는 부분에는 어떤 그런, 이제 저기 반응이 어쨌든 줄기세포 품질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뭐예요? 줄기세포 여기서도 과학적으로 있잖아요. 세계인대 보고서에서도 줄기세포인 거예요.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그 근원에 미토콘드리아 거기서 우리는 작용하는 것을 노화되는 거를 이거를 얘를 다시 리셋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그다음에 식품과 화장품에 접목을 시킨 거잖아요. 진짜 대단한 건데 우린 광고를 안 하니까 많이 알리질 못하는데 우리가 광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 품질과 단백질의 향상성 등이 그래서 단백질의 향상성. 요번에도 제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단백질이 올라가야 근육이 올라간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한 번 더 또 좀 확인을 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매일 고기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요번에 열흘 동안 하니까 짧은 기간에 단백질을 착 올려야 되는 비법이 뭐냐 그랬더니 매일 뭐 족발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단백질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은 돈을 투자했을 정도로 정말 고기를 많이 먹었는 거예요. 단백질을 올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은 이 몸의 모든 것들, 콜라겐, 이 몸의 근육, 그죠? 모든 것들을 생성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모든 게 단백질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많아요. 우리 몸에. 엄청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야채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지방도 먹어야 돼요. 근데 잘못 알고 있어요.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이러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왜? 참 신기하죠.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간과해서 많이 먹어서 더 오히려 많이 먹어서 좋아져야 되는데 안 먹어서 나빠지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건지
아는데 영업을 하는 건지. 의사도 영업을 해요. 진짜 진실되게 진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진짜 사랑을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사들도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입장이 암만 의사라도 다치고 꿰매고 이런 부분에는 다 진심으로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건강에 관련된 거는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노화의 주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는 진짜 완벽하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 저거, 식품도 있잖아요. 그죠? 대사되는 거, 염증 없애는 거, 줄기세포가 아닌 근원의 미토콘드리아. 너무 대단하다. 우리 회사라. 그러나 과학자들은 아직 소위 핵심 조절, 조절자, 그쵸? 조절자 또는 노화를 주도하는 서로 다른 경로를 이어주는 중앙 교차점에 대해 완전히 밝히지는 못했다. 우리가 밝혔는데 여기까지는 모르는가? 그쵸? 밝혀냈는데 엄청난 그래서 뉴욕 우리 에이즐락 그 원본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엄청나게 뉴욕 타임즈인가요? 거기서도 올라갔었는데, 여기 이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일부 사람들의 경우, 뇌가 핵심이 아니죠. 그죠? 조절자이고, 시상하부의 감염 과정이 신체 노화 과정에 충분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모래 박사를 만나가지고, 모래 박사님과 그, 우리 조챙 박사님이 만나면서 연결이 된 거잖아요. 모래 박사님이 암을 연구하다가 암하고 질병하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암을 연구하다가 티그린을 발견한 거잖아요. 티그린이 암에 효과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 티그린을 만들어내신, 발명을 해내신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노화의 근원적인 부분, 그죠? 아녹스에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려주면서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다가 이제 이 에이즐락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엄청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과학자들은 안티에이징 약품에요. 항우울제가 항우울제 우리는 없어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이 약품들이 뇌에 작용해 신체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며 스트레스 내성을 키우고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주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혈액 속의 노화를 촉진하는 인자들이 뇌의 노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2014년에 젊은 혈액의 회복 효과에 관해 획기적인 연구들이 있었다. 연구원들이 늙은 쥐의 혈액에 젊은 쥐의 혈액을 주입하자 늙은 쥐의 뇌와 혈관, 근육이 젊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거는 늙은 쥐한테 젊은 쥐의 혈액을 넣은 거잖아요. 혈액을 계속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젊은 걸 빼가지고. 그렇죠? 연구자들은 조절자는 아직 찾지 못했대요. 우리는 찾았는데, 후보 약품 목록을 밝혀냈다. 항이 실험에 사용되는 약인 메트포르민이 그 목록에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중세 시대부터 인간이 광범하게 사용해온 메트포르민은 혈당을 감소시키고 세포 성장, 감염, 신진대사 등의 노화의 주축을 이루는 다양한 경로에 작용한다. 많은 연구를 통해 메트포르민이 암과 치매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2014년에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7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메트포르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사는 게 아니죠.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거지, 그, 수명은 늘려날 수가 없어요. 그죠? 표현을 우리도 공부하니까 이게 이제 미세하게 보여요.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죠? TAME, 탐 연구팀이 노화 관련 임상 시험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요인이 더 있다. 첫째, 이 약이 매우 안전하다는 것이다. 처방된 대로 복용하면
부작용이 적으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잘 문서화되어 있다. 둘째, 이 약은 수명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수명을 늘려준대요.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거죠. 장기 기간들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 수명 또한 연장해준다. 건강 수명이에요. 다 얘기하는 게 그렇죠? 이것이 타미 실험의 핵심이다. 식이 제한과 같은 처방이 동물들의 수명을 더 늘릴 뿐 아니라 늘어난 기간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면 보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올샨스키 박사는 말했다. 바르질라이 박사는 노화를 목표로 한 약품 실험을 FDA에 신청하는 대신 노화에 따라 만성 질환의 발생 빈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관찰하기로 했다. 연구 목표는 메트포르민이 나이에 관련된 만성 질환의 시작을 지연시키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올샨스키와 그의 동료들은 2006년에 처음 이러한 전략을 제안하며 이를 장수 배당이라고 명명했다. 그들의 개념에 의하면 노화 과정을 늦추는 것은 건강과 개인의 재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건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온다. 2013년에 헬스 어페어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올샨스키 박사는 숫자를 이야기했다. 동물 모델에서 약간의 노화 지연이 2.2년의 평균 수명 연장을 가져왔으며 연장된 시간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다. 50년 이상으로 보면 노화 연기의 경제적 가치는 7.1조 달러로 추정된다. 만약 타미 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인류가 늙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노화를 대상으로 싸우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첫 번째 발걸음이 된 건데, 그쵸? 타미 연구의 메트포르민 효과 실험과 함께 지원자들의 대상으로 약 복용 전후 근육과 지방 생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RNA, 딥시퀀싱으로 이라고 부르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어떤 유전자가 어떤 수준으로 발현하는지를 관찰해 노화의 생물학적 지문을 밝혀내고자 한다. 네. 우리는 이미 노화에 대한 거는 연구를 다 끝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나 봐요. 그렇죠? 아이러니하네요. 257페이지 슈퍼 영웅의 기능을 갖춘 인조인간이 탄생을 슈퍼 영웅이요. 네. 로봇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작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신 작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난재해로 인해 위험한 지역의 구조 활동, 그죠? 이거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네,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인간이 직접 사후 처리를 하기에는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인간 대신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로봇 외에도 있다고 하면 어떨까? 바로 합성생물학으로 탄생한 인공생명체다. 그쵸?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탁 막아서 사람을 구해낼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엄청나겠죠? 인공생명체를 만드는 일이 가능해진다면 세상은 완전히 변할 것이다. 죽은 가족을 다시 탄생시키거나 자신의 복사본을 만들어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으며 뛰어난 외모의 건강상 완벽한 디자이너 베이비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지구촌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체나 암을 정복할 수 있는 나노물질, 얼굴을 바꾸는 능력을 갖춘 인간이나 새처럼 날 수 있는 인간을 만들 수도 있으며 새처럼 나는 인간, 스파이더맨, 캣우먼 등 영웅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호흡에 굳이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생명체로 거듭나서 우주에서 생활 가능한 인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웃긴다. 스파이더맨 같은.
똑같아진다죠, 나중에는. 얼굴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마에다 이름표, 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뭐 이걸, 그걸 번호가 매겨져야 될 것 같아요. 다 수술을 할 것 같아요. 성형 수술을. 다 똑같아질 것 같은 느낌, 그쵸? 네. 합성 생물학은 생물학, 분자 생물학 등 생명과학과 전기, 전자, 컴퓨터 등의 기술과학을 결합해 탄생한 새로운 학문으로 자연 세계에 존재하지 않은 생물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거나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생물 시스템을 재설계, 제작하는 분야를 말한다.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인공적인 유기 물질이 생체 내에서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면서 이를 합성생물학이라고 정의한 것이 시초다. 합성생물학은 생명정보의 저장, 암호인 DNA를 읽는 기술과 DNA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시작되었으며 유전공학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21세기에 그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DNA 읽는 기술. 2003년 미국 MIT에서 열린 합성생물학 대회에서 죽으면 바나나 향이 나는 세균과 오염물질의 냄새를 맡아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박테리아 등 합성한 유전자를 사용한 새로운 미생물들을 선보였다. 합성생물학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출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도 가지고 있지만 레이 커즈와일의 예측처럼 2045년에 인간이 원하는 모든 개체를 창조하게 될 수도 있다. MIT가 발행하는 과학 잡지 테크놀로지 리뷰 2004년 2월호가 선정한 우리 세상을 바꿀 10대 신기술에서 두 번째로 꼽히며 세계 과학계에 주목을 받은 이래 MIT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프린스턴 대학교 등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했고 현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일본 등에서도 합성 생물학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합성 생물학 또 볼게요. 합성 생물학이 의료와 에너지 분야 혁명을 일으킨대요. 2012년 에밀리 레프루, 레프루스트는 DNA를 기존의 방법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합성하는 기술을 가진 트위스트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창업하려고 투자자를 모집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는 합성 생물학이라는 학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수십억 달러를 주무르는 큰손들이 마침내 합성 생물학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로봇의 발달로 인해 합성 생물학 공정의 원가가 대폭 절감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합성 생물학 스타트업인 자이머제는 머신러닝을 이용해 진균과 세균을 조작함으로써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2015년 자금 조달에 성공한 합성 생물학 스타트업의 수는 24개로 2012년에 6개를 크게 웃돌았다. 스타트업의 수가 이들 스타트업은 경험도 중요하다. 창업자의 상당수가 제약 산업과 에너지 산업 경험자들로 화학, 식품, 화장품, 의류 등의 틈새 시장에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한다. 진코 바이오웩스의 공동 창업자인 제이슨 켈리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전기차 기업 상업용 우주선 기업 스페이스X와 마찬가지로 합성생물학 기업들은 혁신과 창조로 경제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합성생물학 역사는 길어야 15에서 20년 정도다. 합성생물학에 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완전히 새로운 범주의 제품이 나올 가능성은 계속 커진다.
섬유 고갈과 화석 연료로 인한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사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합성 미생물 개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합성 미생물. 크레이그 벤터 박사가 그 선두 주자로 유전체를 화학적으로 합성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데 이미 성공했으며 합성 생물학을 통해 연료를 생산하는 미생물이 담긴 통을 정착한 자동차가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합성 생물학을 통해서 연료를 생산하는 거예요. 생물이 담긴 통. 재밌네요. 의료에서는 합성생물학 기술로 생산한 DNA 백신이 품질이 우수하고 보존성 및 안전성도 뛰어나며 비용도 낮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제이 키슬링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아테미시닌 전구 대량 생산을 합성생물학으로 실현했으며 이를 프랑스 제약회사가 상용화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합성생물학은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서 잠재적 위험성 역시 높다. 이미 박멸된 바이러스조차 서열만 알면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강력하게 변형하는 것도 가능해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경우 인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이다. 또 합성 생물학이 더욱 발달해서 디자이너 베이비를 탄생시키거나 인류와 똑같은 인공생물체를 만들어내게 될 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윤리에 관한 지금까지의 엄격한 기준이 무너져 버릴 위험도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침을 세워야 하며 범국가 차원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인류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위험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암과 심장병, 치매보다 노화를 공략을 하는데 그 노화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회사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제품들에 접목을 해가지고 또 할 거잖아요. 뭐 카트리지라든지 본포물러 이런 데는 에이지락이 이게 안 되어 있는데 기술력이 안 돼 있죠.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연구에서 나올 거라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노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벌써 이미 발명을 해내가지고 식품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서울에서 이제 수서타워에서 하고 있고 5월 30, 31일, 6월 21일 잊지 마시고요. 네, 초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